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상담 119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월 29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는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요즘 겪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적응하기 또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최상의 전략과 또 대책을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저희 이 시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내일장 또 앞으로 장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무료 문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16포인트가 오르면서 1955선 그리고 코스닥도 1포인트 조금 넘게 오르면서 505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나마 좀 안도감이 느껴지는 하루였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역시 전화와 무료 문자와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sentv.co.kr로 들어가셔서요. 맨 위에 증권으로 들어오시면요. 종목상담 119 코너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아이디 또는 SNS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 이곳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역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 오늘 화요일 함께 하실 두 분의 고민 해결사입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시황을 좀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수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환율이 좀 이게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하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는 좀 해소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IT라든가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수출 관련주 업종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두 분 전문가들께서는 오늘 하루 장에 대응을 하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의원님. 예, 일단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화가 한번 갑자기 이름이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표현을 한다면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모멘텀의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고요.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려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올려줬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60일선 자체를 지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은 없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오늘은 기관의 힘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의 어느 정도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장 자체를 지켜주는 결과치를 나타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우려감 그리고 잘 안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30일 날 있을 산업생산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1일 날 발표가 될 무역수지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하실지 여부가 그때 한번 기추가 주목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냉정과 열정 사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겁나게 잘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또 이에 맞설 만한 또 이게 좋은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아침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기대하겠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오늘 짜오신 것 같아요. 이상로 의원님께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키워드는 FRB 외국인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게 창의력이 제가 좀 떨어져서 일단은 나오는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RB 외국인 기술적 반등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역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그 외국인 선물 매도 청산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반등을 준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전차군 단위에서 IT 그리고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들 일단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외 여건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좀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 청산이 나왔는데 선물 매도 청산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에서 같이 보신다면은, 작년 11월 16일입니다. 지금 이제 최저가 1856포인트인데, 이때 당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때 당시 어떤 이슈에 관한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수급적인 측면만 좀 볼 건데, 이때 당시 작년 12월물입니다. 선물 12월물인데, 선물 매도 계약이 23,600계약까지 확대가 됐었다가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청산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옮겨볼게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 청산이 그 화면을 제가 표시를 할 건데, 이렇게 23,000계약까지 갔던 선물 매도가 이후에 강력하게 청산이 나왔죠. 그리고 나는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올라가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금 204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누적이 됐었던 부분들 24,000이 27,000계약까지 갔었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4,000계약 정도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물적 매수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어떤 수급 호전이 아니라면은 순수하게 매도 청산만 나오는 시점이라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길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매도 청산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매도 누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길적 반등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1970 그리고 1970 그리고 1980 사이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FRB 많은 분들이 뭐 그 부양책을 철회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까지는 어쨌든 그 유지가 될 겁니다. 될 건데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 그 선물 포지션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선물 포지션하는 부분을 볼 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보게 된다면 부양 조치가 어쨌든 철회가 될 것이라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개선이 되는데 부양 조치를 계속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자, 부양 조치를 1차적으로 철회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줄 겁니다. 하지만 부양 조치를 철회를 하고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 이제부터는 경기가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버냉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실업자의 39%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제 실업률 6.5%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부양 조치를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본다면은 실업률이 그만큼 빨리 해소가 되기에는 아직 멀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철회가 된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안까지는 부양 조치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얼마만큼 재정 정책을 확대를 시키면서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냐에 따라서 실업률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양 조치 철회에 대한 부분들 절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면을 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역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간에 1조 1,000억 원어치 정도 팔았다라는 그런 집계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이 매물들을 상당 부분 쓸어 담고 받아주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 상당 부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건설업종의 약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텐데요. 뭐 실질적인 실적도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 보다도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이 건설 경기라든가 이 건설 부문, 부동산 부문에서 어느 정도 부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 계속 나오면서 아마 우리 증시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의 반짝 상승 그리고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전차 달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언제든지 SOS를 외칠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3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SOS 외치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로 먼저 응급 그 신청을 하셨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안 들리십니까, 혹시? 예. 아유, 수고 많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전화 걸어주신 수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충북 지역이요. 어디요? 충북이요. 충북. 예. 멀리서 또 거기도 저희 서울경제TV가 잘 나가고 있군요.
예, 예. 예, 항상 노력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뭘까요? 비아트론요. 비아트론.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좀 알려주십시오. 16,000에 사고요. 네. 20%. 16,000원에 20%. 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비아트론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IT 장비 열처리 그쪽으로 알고 네. 괜찮은 걸 알고 이제 그 매수 타임에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매수 타임이 예, 금요일 날인가 그렇게 샀는데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또 300원 밀려가지고 14,900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이 기관이나 여기는 수급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었어요. 계속 쭉. 그런데 그게 어떤 별 의미가 없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 가격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저도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제 표현은 첫 삽질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첫 삽질이란 게 처음 이제 사들인 그 매수 가격이 굉장히 한 90% 이상의 의미를 좀 지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수 가격 16,000원에 대해서 우리 이상로 위원께서는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그 점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유, 예, 근데 뭐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가격적으로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왜 이렇게 올라갔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LG 그룹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 기대감에 지금 주가는 조금 올랐고요. 지금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 보시면 기간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예. 예, 여기 하단에 어느 정도 첫 번째 매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봉이 바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큰 거래량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자체가 하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최초 가격지 하단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 지금 14,900원 밑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13,0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13,000원까지 버틸 수 있으시면 보유를 하시면 좋겠는데 13,000원대까지 내려가면 거의 뭐 손실률 같은 경우에 20%를 넘거든요. 1차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비아트론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13,000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는 정리를 약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일단은 반등 나올 때마다 지금 21선이 저항권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15,000원 그거 저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신다면 그때는 타이밍을 조금 잘 맞추셔서 사시면 상당히 좋은 주식이면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네. 멀리 충북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아트론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자, 이상로 의원께서 그에 관한 개인적인 이제 전문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잘 한번 마음 느긋이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수고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부산입니다. 어디요? 부산. 아, 부산. 야, 이거 네. 전국 방방곡곡에 나가는 서울국립TV군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가 이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너무 열심히. 이 방송을 잘하기 때문에 이쪽에 네.
너무 잘해주고 또 똑딱이 잘해주기 때문에 이 방송을 특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워낙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데보다 영향이 잘합니다. 아, 그중에 좀 특히 잘한다고 생각되는 전문가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평택 아, 평택 촌놈. 예. 네. 예. 촌놈이라니까 좀. 아니 뭐 자기 뭐 닉네임 뭐 별명을 자기가 지은 건데 뭐 촌놈이라고 참 부르면 잘해요. 되겠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하니까 좋아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뭐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전문가분은 안 계시죠? 예, 농담이고요. 예,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LG인데요. LG, 네 가격과 비중은요? 66,600원. 66,600원에 비중은 네. 20%. 20% 사셨고, 예, 자 그럼 LG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예? LG 이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으신 거. 거의 올라가지를 않아요. 올라가질 않는다. 예. 예, 근데 사신 시점이 한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한 올해 들어서 아니면 작년에? 아니요, 월계 샀어요. 올해 들어와서 사신 거군요. 네네. 예, 그럼 사신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네네. 약간 좀 내려가는 국면에 사셨군요. 다시 올라가려니 네네네. 하고. 네네네. 예. 사신 가격 자체가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가격이다라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요즘 뭐 LG 관련주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일 듯도 한데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은 앞으로 좀 이거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겠군요. 네네. 그거 예. 한번 물어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좀 알아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업의 전체적인 전망과 함께 이 가격대에서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정태근 전문가 옆에 계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하고 LG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LG 뭐 상담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회사 지주회사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주회사인데 그러면 지주회사 하면은 어떤 자회사와 똑같이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죠? 네. 그러면은 LG 회사 그 자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LG 화학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LG 상사도 있고, 뭐 LG 뭐 생활건강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예, 그쵸.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가장 큰 LG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회사가 LG전자예요. 네. 그러면은 요걸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LG전자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래쪽이 LG전자고요. 그리고 위쪽이 지금 현재 보시면 요 지금 현재 표시하고 있는 1이라 숫자 쓴 요 부분이 현재 LG입니다. 최근 LG전자하고 상당히 똑같이 가죠. 지금 주가 흐름이. 네, 똑같이 가네요. 그쵸, 똑같이 가죠. 그러면은 LG를 볼 게 아니라 그럼 LG전자의 주가 흐름 그리고 LG전자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은 LG전자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옵티머스 G 그리고 OLED TV, 55인치 OLED TV 맞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LG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옵티머스 G 같은 경우에 그 올해 한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에 스마트폰을 6,500만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LG전자가 내년에 목표가 지금 이제 1,000만 대 정도 됩니다. 네. 1,000만 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OLED TV가 나왔는데 가격이 55인치 OLED TV가 1,100만 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잘 팔려야 LG전자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네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야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단 다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LG가 가려면 LG전자가 현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LG전자가 가려면은 OLED TV가 팔려야 되고 그리고 옵티머스 G가 예상치만큼 팔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일단 가지고 계시되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확 개선은 되긴 제가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해도 조금 힘들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 LG전자를 봐야 되는데 LG전자가 OLED TV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팔리겠지만은 그 부분이 큰 폭으로 어떤 삼성전자만큼 그렇게 팔리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우상향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금은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네네. 일단은 한 62,000원에서 69,00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해서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전략이 나오지요. 69,000원에서 62,000원이니까 6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위쪽으로 봐서라도 목표가는 69,000원 정도. 이해되시죠? 그럼 예. 손절가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손절가 62,000원이요. 6만 2천 원. 예. 이게 241선 241선 있는 가격인데, 예. 241선 장기 평선이죠. 장기 평선은 장기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성장성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41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62,000원 손절가 대응하시고, 반등을 주더라도 69,000원에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음번 네. 세 번째 전화로 또 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부스터입니다. 네, 가격과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가격은 5,070원네. 5,070원, 30%입니다. 30%. 예, 예. 자,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상로 의원께 직접 질문해 보시죠. 예. 근데 지금 앞으로 언제쯤 팔아야 될 것인가를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난방용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난방용품 같은 것을 제조를 하는 회사거든요. 예.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문제가 있다면 시총이 낮다는 거죠. 그만큼 시총이 낮다는 말은 기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차트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 한번 보시면 큰 거래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크게 거래량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 위에 있던 이 거래량 자체를 매수의 거래량이냐 아니면 매도의 거래량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매도의 거래량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매집을 다 한 상태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이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 보이기로는 4,700원 선이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4,3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꼭 명심을 하시고 손절선은 4,350원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상단으로는 4,700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우증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종목에 대해서 좀 또 뒤에 또 상담하려고 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다음 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요, 내일 또 어차피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실 테니까요. 내일 문자 상담 종목으로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일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테크윙. 테크윙, 가격과 비중은? 예, 한 45%인데요. 네네, 많네요. 6,470원에 샀었거든요. 6,470원의 비중은 40%. 네,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걸까요? 네, 누가 종목 추천해갖고요, 샀는데. 네. 산 다음 계속 빠졌거든요. 종목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계속 빠졌다. 속상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디서 투자한다기 들어갔고 얘 좀 올릴까 생각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요사 2, 3일 또 빠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손절매 해야 되는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추천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종목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일단 저 꿈은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그 일단은 화면을 제가 같이 보시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봐야 되는데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죠.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지금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주요 매출처가 샌디스크, 마이크론, 하이닉스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회사들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해야지 이 회사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그러니까 맨 나중에 이 반도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장비를 납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반도체 하면 더 많이 만들던가. 그쵸? 근데 2012년도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 안 좋았죠. 왜? 설비 투자 안 했잖아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죠? 자, 잘 보세요.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대규모로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은 설비를 교체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2012년도에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올해는 그런데 조금 얘기 안 물어보세요. 근데 이 시험을 뭐 배당금도 있으면은 좀 세다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배당금도. 배당이요? 네. 그 12월 말에 그 배당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테크닉이. 배당금. 일단은 배당, 근데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배당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배당 그거는 그 별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항상 말하는 고배당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말에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응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반도체 그 투자업체인데 화면을 또 같이 보면은 올해 그 삼성하고 그리고 LG하고 하이닉스 투자 계획을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게 상반기에, 그리고 상반기에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국내 청재 메모리 반도체 라인 증설 현재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LG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실시가 된다면은 테크인 같이 반도체 설비업체들이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테크인이라는 회사가 왜 2012년도에 못 가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방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테크윈이 움직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5,000원만 5,000원 손절가만 형성을 하시고 일단은 올해는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5,000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뭐 매도할 필요는 없겠네요. 당장 매도는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올해 반도체 쪽에 설비 투자는 있을 거니까 고액이 나왔을 때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파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께서 각각 전화로 여쭤봐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150만 원이군요. 비중은 25%를 갖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보유해도 될런지 손해 좀 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노 의원님. 네.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100만 원대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1년도인데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팔린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130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130만 원대에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를 하다가 돌파했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태블릿 PC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높아졌다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주가는 또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어차피 1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연 태블릿 PC 말고 또 다른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게 먼저 급선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14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청자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한번 보면 지금은 박스권을 유지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15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걱정하지 말고 홀딩을 해봐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적이나 여러 면에서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업을 보유해서 갖고 갈 수 없다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를 여쭤보셨는데요. 5754원이 매수가라고요.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사신 것 같은데요. 비중은 30%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요거 매도를 일단 하십시오.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게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인데, 화면을 좀 올려야지 좀 보일 것 같네요. 자, 금호석유인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자, 아래쪽에 금호석유도 2010년, 2011년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중요한 건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죠. 자, 인터플렉스도 최근에 작년에 FP10 해가지고 상당히 스마트폰이 부각이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또 밀려버리죠. 이렇게 트렌드가 깨지게 된다면, 깨지면 이렇게 상당히 무서운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터플렉스 하락 진행형이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락 진행형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파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언제 사느냐? 자, 금호석유도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지지받는 가격대가 나오죠. 이렇게 덜 빠질 때까지 좀 화면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급하게 빠지죠. 그리고 인터플렉스 마찬가지로 급하게 빠지죠.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덜 빠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까지 조금 참아보시라는 겁니다. 그 가격이 3만원이 될지 2만원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인터플렉스도 분명히 금호석유처럼 이렇게 안 빠진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차라리 그때 가서 매수하는 게 제가 보기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저는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어느 정도 낙폭이 좀 주춤하는 그 순간을 좀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의견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신청한 종목은요,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시스 3,04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인데 이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왠지 느낌이 오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위에서 사면 나쁜 주식이 되는 거고요. 내한테 이익을 주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츠로시스는 시청자님한테는 상당히 나쁜 주식이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내일 나로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느냐 아니면 발사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추이도 상당히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만큼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손절선만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단의 손절선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거래량을 응집했던 어느 정도의 지지권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지금 22,800원 선이거든요. 2,800원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800원이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지금 보이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500원짜리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일단은 2,8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초록뱀 들어와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데요. 2,10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 자, 별다른 질문사항 안 주신 거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대응법을 여쭤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초록뱀 같은 경우 최근에 SBS 어떤 드라마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현재 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회사 자체 문제도 아니고요. 회사 자체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가수 쪽 말고 드라마 기획사 쪽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거기에 연동된 흐름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은 2,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일단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빠지고 난 이후에 일단 1,900원에서 2,100원 정도 사이에서 지금 이제 안 빠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결론을 먼저 내드리면서 요거는 일단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적어도 보름 이내에 어떤 반등이
뚜렷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횡보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 크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먼저 보름만 먼저 그 보유 좀 하시고 난 다음에 2,2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기술적으로 이건 기술적으로입니다. 어떤 아직까지 모멘텀은 없어요. 기술적으로 2,2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목표가를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1,950원을 손절가로 형성을 하시고 1,950원을 이탈하지 않다면 보유, 그리고 1,950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라고 그렇게만 좀 기술적으로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그냥 징글징글하게 그냥 많이 떨어져가지고 밑바닥을 기고 있네요.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도 내시고요. 자,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69,000원에 30%인데 요즘 환율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빵긋 웃고 있다고도 하는데 대응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요.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69,000원까지는 절대 올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업황 자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환율 당연히 지금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가항공 자체가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 두 가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항공 자체의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지금 제한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행객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호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리 올라가봤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6,000원을 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상단의 박스권 자체를 뚫으려고 하면 그만큼 저가 항공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우호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스밖에 없다는 게 가장 한정적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45,000원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일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시청자님이 내일 한번 아침에 딱 보시면서 46,000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46,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보유를 하실 수 있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46,000원을 또다시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46,000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정리할게요. 네, 자, 이 가격대에 대해서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가격대 움직였을 때 적절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양물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 봅니다. 동양물산 지금 매수해도 될런지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째적으로는 인맥 테마죠. 인맥 테마인데 동양물산이 잘 아시다시피 그 농기계를 만드는데 박근혜 당선인 공약서에서 농업 관련된 게 있었나 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종자 얘기가 나오면서 농업바이오 이런 회사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동양물산을 과연 살릴까요? 살리면 정책이 나올까? 그게 좀 저도 궁금한데 일단 저는 매수 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12,000원인가요? 12,000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래량가 좀 많이 더 죽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좀 많아요. 왜 거래량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바른손이 길게 보면요.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긴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자, 반등이 나온 시점의 거래량을 잘 보세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보게 된다면 거래가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다 소진이 되고 거의 매도 물량이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 말 그대로 올리기 쉬워지는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세력들은 올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단기 반등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보세요. 바른손 작년 7월달 흐름인데 작년 7월달 같은 거래 상당히 많이 죽었죠. 요 정도 거래가 죽어야 어쨌든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물산 같은 게 보시면은 조금 전에 바른손과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거래량가 많이 많죠. 거래가 더 죽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려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인맥 테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캡처를 한번 뜨세요. 이거 제 개인적인 카페인데 박근혜 당선인 공약과 관련된 그 중소형 관련 종목들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해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이런 종목들이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요거를 가능하시다면 캡처를 뜨셔가지고 차라리 테마 좀 하라고 말씀드리기 싫은데 일단은 굳이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 캡처 뜨셔가지고 요런 거 한번 관심 종목으로 편집하셔가지고 조금 참고만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런 인맥 테마주 이런 거 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다음은 갤럭시아 컴즈인데요. 3,300원에 30%다 3이네요. 자, 매도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효성그룹의 전자결제주죠. 전자결제주라고 아시면 좋겠고, 지금 이익은 나느냐 보면 이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케이지라는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자결제주 다시 한 번 더 매출이 발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2,800원 선이었죠. 2,800원 자체를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큰 하락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대신에 거래량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잔존하는 물량이 남아있을 확률이 조금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단을 좀 더 지켜보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하단 자체를 제가 끄어놨는 자리가 지금 2250원이거든요. 2250원을 지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유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시청자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거래량보다 추가적인 거래량이 더욱더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지금 2,500원 선을 계속적으로 못 뚫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2,500원을 뚫는지를 또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하단의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2,250원이 또다시 이탈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정신건강상 상당히 유익하다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은데요. 삼성생명의 매수 가능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눌림목이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좀 사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급등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10만 6천 원 그리고 11만 원 가격대 현재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상승하고 난 뒤에 눌림목을 보일 때 거래량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하고 난 뒤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안 팔고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상승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꾸준하게 발생이 되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손바뀜이 발생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눌림목보다는 어떤 손바뀜을 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패턴을 보였던 종목이 있는데 LG생명과학이에요. 자, 잘 보세요. 상당히 비슷하죠. 42,000원에서 56,000원까지 급등하고 난 뒤에 주가가 계속 묶여 있죠. 54,000원에서 지금 이제 57,000원 사이에요.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고 있는 거 보이지만은 반등이 있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생명이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일단은 접근을 굳이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0만 6천 원을 깨지게 된다면 빠르게 손절할 자신이 있다면 매수를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11만 원 돌파를 하면서 2차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보기엔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손절이 가능하시다면은 10만 6천 원 손절가 형성하시고 매수 접근이 가능하시다. 이렇게만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ELK입니다. 19,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ELK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다만 부정적인 의견이 한계가 있죠. 바로 매출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많이 안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멜파스 같은 터치 패널 그리고 터치 칩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지는 모습 보셨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ELK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우리가 생각했는 것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의 맥점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맥점 같은 경우에 변곡점 그리고 어느 정도 분기점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ELK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어느 한쪽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의 기대감 그리고 실적 우려감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와중에 일단은 지금 하단에 16,000원 선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대신 16,000원을 지지한다면 그때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1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만큼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16,000원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조이맥스 볼까요? 33,200원에 15%인데 현재 손실이 너무 커서 이 매도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한번 했던 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데 이제는 아마 그 상담 의뢰를 하실 때 제가 매도를 좀 하시라고 손절가를 제가 한번 생각이 날 것 같은데 24,000 정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던 좀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4,500원인가요? 근데 자 일단은 만약에 장기 평선 깨지게 된다면은 그냥 매도를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라도 조이맥스가 제가 다른 종목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잘 보세요. 요것도 이건 121선이 아니라 241선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어쨌든 추세를 이제 살리고 있거든요. 조이맥스도 한국카본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면 자, 인터플렉스예요. 자, 장기 평선 이거는 빠르게 깨져버렸는데 장기 이평선이 깨지고 난 뒤에 급락이 나오죠. 그만큼 장기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맥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241선이 깨졌을 경우에 방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인터플렉스처럼 급격하게 추세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1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좀 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더라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조금 전에 한국카본 있죠. 241선 장기 평선 지지받고 완만하게 회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라 241선 이탈해버리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 상담 종목이 되겠습니다. SNC 엔진그룹을 2,9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짧게 듣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SNC 엔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만 딱 보시더라도 상당히 접근하시기 힘든 종목군이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금 음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은 하락에 대한 패턴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22,900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지지가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지지선 자체가 지금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투매가 한번 나오죠.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는 계속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가는 맥없이 내려가면서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내뱉을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바뀜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좋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크게 탁 튀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서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오늘 SNC 엔진그룹을 끝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9 출동 여러분께 해결을 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는 이상로, 정태근 두 분 전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질문 드리고 좀 답변하기에는 좀 시간이 항상 좀 짧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 홈페이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종목 상담 119에 올려주시면 전문가들의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활짝 열려 있는 곳으로 당당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종목 상담 119 또 진행되니까요. 내일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